안녕하세요. 코인지본부의 코인진입니다. 저는 거의 한 9월 달부터 거의 한 달가량, 한 달가량, 한 달 넘게 이제 이분 사진에 보이는 분처럼 미국 주식 하지 마, 대폭락 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거의 한 달 조금 넘게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큰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0월 10일 날에 가상화폐 글로벌 무역 불안의 대규모 청산으로 또 급락.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규모로 역사적으로 대규모 청산 금액이라고 합니다. 10월 10일 날이. 그래서 그날이 이제 3일봉 111선까지 도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일봉상 111선이 이탈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8월 28일 이후부터 개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111선이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은 개멸할 것이다. 어디까지? 3일봉 111선까지 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오르고 난 다음에는 이때는 가짜 상승이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현물러 분들이나 혹은 알트코인들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런 반등 속에 도망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과거 라이브에서도 1년선과 3일봉선이 이렇게 겹친다. 이런 날이 없었거든요. 일봉상으로 224일선과 3일봉 111선이 이 둘 다 겹치는 레벨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둘 다 같이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같이 내려올 때 터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상승을 하려면 큰 상승에 대한 도약점을 하려면 이 111선의 터치가 중요하다. 3월 달에도 이제 2월 24일 날에 폭락 시기를 말씀드렸었죠. 2월 24일 날에 비트코인이 개멸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딱 2월 24일 날에 비트코인이 폭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승이냐 대하락이냐 2월 24일 이후에 결정된다. 그래서 2월 22일 날에 비트코인이 112일선이 이탈이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월 22일 날에도 2월 22일 날이 요쯤이거든요. 이 3일봉이라서 여기서 이제 2월 22일 날에 2월 22일 날에 2월 24일 111선이 이탈이 되고 비트코인이 큰 폭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2월 22일 날에는 이제 비트코인 일봉상 111선 위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2월 24일 날에 큰 폭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이때 시기까지도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일봉 111선까지 도달하고 난 다음에 상승에 대한 변곡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3일봉 111선까지 도달을 안 했잖아요. 그죠? 터치가 안 됐잖아요. 이렇게 터치가 되고 난 다음에 오르는데 터치가 안 되고 올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터치가 되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일봉상 111선이 2월 24일 날에 이탈이 될 것이다 라고 2월 22일 날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3일봉 111선까지 이탈에 대한 하락을 크게 피할 수가 있었던 사례가 됐었고 이게 뭐 작년 엔캐리 청산 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작년 포함해서 세 차례 정도를 큰 폭락을 피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큰 그림이고 이제는 일봉상 112일선이 이탈이 되었지만 이 가짜 상승에 대한 숏 대응에 대한 방향들을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희 유튜브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유튜브 이제 연휴도 끼워져 있고 막 그래가지고 영상 업로드를 못 해드렸는데 그래서 텔레그램에 이제 거의 약 한 달 동안 이제 브리핑을 해드렸던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은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단톡방이랑 공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지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략 정리 112일선 기반 대응 지금 구간은 결국 급락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라고 10월 4일날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 115K까지 하방이 열려있다. 핵심은 타점과 배율의 조절이다. 공개방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공개방에서는 2배, 3배, 저배 레버리지로 분할로 그냥 들고 가셔서 청산은 안 날 거니까 왜냐면 112일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50% 2배 기준으로는 50% 올라야
청산이기 때문이거든요. 111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가짜 상승이 일어나더라도 상승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공개방에서는 이렇게 제일 하시는 게 제일 안정적이다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일봉상 111선 이탈 시 3일봉 111선 약 100K까지 급락은 의심하지 않는다라고도 꾸준하게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왔었죠. 저 또한 113K에 숏을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113K에 숏을 손절을 했었죠. 그래서 최근 영상에서도 손절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113K 숏을 손절하지 않았다면 123K 올라왔을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113K 숏을 손절하지 않았다면 123K에서 청산당했을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예측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한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08K에 대한 108K 대중 지지선 붕괴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108K도 지금 일봉상으로 이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봉상 111선 터치 이후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할 때 108K가 아주 중요한 구간이다, 이게 저항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저항을 뚫으면 지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세 차례 108K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하고,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지지가 나왔는데 일봉상 108K가 깨지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10월 17일 2시 56분에 108K 부근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105K입니다. 그래서 일봉상 어제 108K 위에서 마감을 해줬죠. 어제 108K 위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108K 밑으로 많이 빠져왔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108K 위로 마감을 못하면 더 위험한 구간이 초래해집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기 이평이나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을 3번 이상 터치를 하면, 지금 3번 터치했다 했잖아요. 강력한 지지선이나 강력한 장기 이평이 깨지거나 뚫린다, 이게 코인지만의 기법이다. 지금 현재 108K에 대한 지지 확인이 3차례 도달을 했고, 지금 3일봉 112일선도 한번, 두번, 3차례 터치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한 지지 레벨이라도 3번 정도 터치를 하면 깨질 확률이 커졌다 라고 얘기를 해서, 텔레그램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10월 16일 날에 2025년 10월 16일 날에 시즌 종료를 선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큰 폭으로는 비트코인이 저는 896일선까지 빠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68K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오시는 게 보이죠. 그래서 숫자로 얘기하지 않고 이동 평균선까지, 이동 평균선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레벨에서는 68K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현재 원화 가격으로는 9,700만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뭐 1억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동 평균선을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896일선이 어느 레벨인지. 근데 이 896일선마저 이탈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역배열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시즌 종료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 구간입니다.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때 6월 초에도 2024년 6월 초에도 112일선이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시즌 종료의 초입기가 될 수가 있다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2월 24일 날에도 112일선이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시즌 종료의 초입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야, 저 때도 시즌 종료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봉상 이걸 기법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봉상 112일선이 깨지면 3일봉 112일선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3일봉 112일선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2일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다시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112일선이 깨지면 시즌 종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고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조심해야 된다, 시즌 종료의 초입기가 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현금화를 해서 3일봉 112일선 지지 여부를 확인을 받고, 여기서 알트든 현물이든 뭐 비트코인 롱 레버리지를 타셔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대응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이평선 3번 이상 혹은 108K에 대한 강력한 지지선이 3번 이상
터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주더라도 저는 가짜 상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봉상 한 번, 두 번, 세 번 터치가 됐죠. 그래서 이 앞전과 다르게 이제는 대응의 영역이 아닌 확정의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즌 종료에 대한 확정에 대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3일봉상으로 분석한 거기 때문에 1분봉으로 제가 112일선이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896일선이 온다. 896일선이 이탈이 되면 역배열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 드린 게 아니잖아요. 1분봉으로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오잖아요. 짧으니까. 근데 3일봉, 1봉상, 1봉보다 더 긴 차트 분석 3일봉상으로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잦은 반등이나 뭐 1, 2%, 3%, 5% 반등 친 거에 대해서 막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분석을 3일봉상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월 10일 날에 제가 이제 RSI 데드크로스 발생이 됐다. 데드크로스 큰 폭락이 시작이 된다. 이전 차트처럼요. 꿀팁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RSI가 데드크로스, 이 노란색 기준선이 보라색 선이 데드크로스 딱 나면 항상 이 고점에서 RSI가 데드크로스 발생하고 난 다음에 큰 폭락이 일어났다. 지금 그래서 RSI가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큰 폭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새벽이죠. 그 다음 날 새벽 6시에 큰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120K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주 역사적으로 대규모 청산 날이 되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일단 시즌 종료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레벨까지는 하락할 것이고, 여기가 이탈이 되면 이때처럼 역배열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896에서 이탈되면.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물로문도 아직도 탈출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못하신 분들, 그분들은 3일봉 112일선이 깨지면 3일봉 112일선이 깨지면 도망가셔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3일봉 112일선이 안 깨지고 약 반등을 줄 때, 그때 뭐 알트장이 오거나 혹은 여러분들 뭐 손실을 좀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나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유튜브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현물 대응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뭐 제가 폭락이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믿지 않으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크게 손실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크게 하락을 했냐면 미국의 지역은행에 대한 부실이 터진다. 그래서 지금 미국 지역은행들의 부실 대출 문제가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2023년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의 악몽을 떠올린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섰다. 근데 지금 엔켈이 청산 났을 때가 제가 이때 비트코인 최저점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때거든요. 1년선을 뚫어주고 난 다음에 고점을 올렸죠. 이때 엔켈이 청산이 났었어요.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때는 사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는 역별이 완성이 되고 최저점 구간이 완성이 되고 오르는 시점에서 개미 털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우라. 뚫어졌던 장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으면 이거는 상승 흐름에 대한 조정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죠. 이만큼 오르고 난 다음에 저런 게 터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견을 했어요. 사실은 미국 은행이 터질 것이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 8월 28일 이후 개멸한다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고, 거의 뭐 제가 라이브를 할 때마다 장단기 금리 역전차에 대한 거를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도 11월 달부터. 그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장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최근 영상에 말씀드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렵냐면,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22년도 11월 달부터 지금 현재 거의 약 3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지금 현재 왜 위험한 데드라인인지, 이제 그 차트 분석 말고 거시경제 얘기를 드리자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2022년도 11월 달부터 현재 약 3년 동안 지속되었잖아요. 이게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개념을 알려드리자면, 연준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파월도 얘기한 거예요. 연준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제일 무서워합니다. 리먼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금융권에서 나옵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지금 미국으로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엄청 트리거를 이뤄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 또한 우리가 엔케리 청산 됐을 때 왜 엔케리 청산이 되었나요? 2, 30년 동안 일본에서 미국이 투자하고 있는 일본 애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게 급격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엔케리 청산이 났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거는 진짜 에피타이저고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게 제일 무서워합니다. 근데 지금 이 금융 시스템이 지금 왜 부정적인 상황, 왜 안 좋은 상황이냐면 은행의 수익 구조는 단기로 빌려와서 장기로 팔아먹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2년 거의 3년 동안 뭐라고 했죠? 3년 동안 단기가 더 비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은행이 역마진을 겪고 있다. 3년 동안.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되었을 때에는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 경기 침체는 주가의 뭐 데이터를 보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경기가 엄청 좋아요. 데이터가 한참 좋은데 그 뒤에 갑자기 경기 침체가 터지는 게 경기 침체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정상화 되었을 때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가 항상 온 거예요. 장단기 금리 역전차 이후에, 역전 이후에. 이게 100% 승률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이게 올라가겠죠? 정상화가 되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금리 인하가 지금 시작이 되었고, 거의 한 올해 10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정상화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어떤 거냐면, 단기 이자율이 비싸지면 밑으로 빠집니다. 우리가 원래 통상적으로 단기적으로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 이자를 은행에서 작게 주잖아요. 근데 장단기 금리 역전차라는 게 단기로 맡긴 사람들에게 이자를 더 많이 주었을 때 그때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차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에 대한 역마진 구조가 일어나면서 이런 대출 부실에 대한 게 터진다. 혹은 그동안 역마진을 겪고 있었던 은행들이 터질 것이다. 이게 역사적으로 198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혹은 코로나 이전까지 발생된 과거의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에 대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되었을 때는 아플 때는 모르지만 아프고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 진찰을 했을 때 정상화로 되면서 정상화를 만드는 과정 속에 검진에서 항상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터진다. 경기 침체가 터진다. 1년 안으로. 그래서 지금 주가라는 건 항상 선반영하고 이미 고점에서 점점점 내려오고 있을 때 터지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지역은행, 은행 부실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더 크게 310 112선을 지지를 받았던 구간을 다시 리테스트를 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지금 현재 310 112선이 3번 터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지금 아까 지역은행 부실은행이 터진 게 아마 이게 트리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점점점 가면 갈수록 많이 터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 선물방이 있습니다. 제 선물 포지션에 대한 제 공유를 해주는 방이 있는데 무료거든요. 그것도 도보기란에 참고하셔서 이런 하락장에서는 매수 버튼만 있는 매매는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는 선물 매매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매매를 하지 않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12일선이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25K 126K 구간은 기술적 관점에서 단기 고점 레벨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현재 그 구간을 명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본격적으로 매도세가 본격화되기 직전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분석이 된다. 그 다음에 저게 제가 이제 126K, 125K, 6K가 이 구간이거든요. 이때 이제 여기가 단기 고점이다. 단기적으로는 고점으로 보인다. 이 구간을 뚫지 못하면 여기가 이제 마지막 고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20K에서 RSI 데드 크로스가 발생해서 큰 폭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새벽에 말씀드리고, 이 다음날 새벽 6시에
이제 이게 10월 9일 날에 말씀드렸거든요. 10월 9일 날에 이제 제 코인진 포지션 선물 공유방에서 큰 폭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10월 10일 날에 대규모 하락이 일어났었죠. 거의 비트코인이 1시간 만에, 이게 1시간 만에 빠진 겁니다. 1시간 만에 16.5%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글로벌 무역 불안의 대규모 청산,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큰 규모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거 메모장에 적은 건데 강물은 똑바로 가지는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하락장만 맞춘 게 아니고 이때 부근에 이때 21년도 6월 달에 11월 달에 폭락이 나왔잖아요. 21년도 11월 달에. 그때 이제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월 18일에 적은 거는 이 글입니다. 흰 색깔은 이제 6월 달에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투자 시장 가열 구간, 고점의 매도 후 물량 정리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 달에 대하락장이 나옵니다. 코인 증식 하락 후 부동산도 일제히 하락 예상. 이때 당시 분위기가 상승 뉴욕 증시, 지금이랑 똑같죠. 이렇게 연일 상승세 뉴욕 증시 S&P 500 나스닥 최고치 찍었다. 계속 나스닥이 계속 최고치 역사적으로 찍고 있었죠. 저 때 분위기랑 흡사하다. 그래서 이 고점에 대한 시기도 맞춰 들었었고 가격까지도 비트코인도 싼 고점을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6월 23일 날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그래서 비트코인도 싼 고점을 찍을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터졌으니까 유동성 자금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거고 비트코인에겐 긍정적이나 사회적으로 본다면 초시기는 더 길어졌다라고 봅니다. 코로나에 대한 게 더 늦게 끝날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경제를 배우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시 21년도에 저희 카톡방에 있을 때 11월 24일 날에 이번 인도발 악재가 시작되어 대규모 하락장이 일어나기 전에 코인 매매는 중단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여 개미들 하노이 때 빠져나오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해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저는 저때 당시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 날에 이제 최종적으로 매매도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11선 이탈이 되기 전에 매매를 중단하고 비트코인이 이때가 6만 불에서 15.5K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빠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때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최고점도 맞췄으니까 최저점을 맞추자. 이거를 이제는 영상으로 담아보자. 글이 아닌. 그래서 그 영상으로 담은 내용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신뢰가 없으면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코인진님 말이 맞네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냐 안 났냐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지 제가 얼마나 승률을 가진 놈인가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그걸 보려고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최고점도 아까 말씀드렸었고 최저점을 어떻게 맞췄는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31일이나 1월 1일 되었을 때 이게 448일선가 896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역배열이 완성이 되고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그 시기라고 말씀을 이렇게 저때 이제 일봉상으로 896일선이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상승 출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때 2023년도 1월 달에 역별이 완성이 되었을 때 부모님 집을 저도 팔았어요. 저의 전재산과 부모님 집도 팔면서 전재산 투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8,800만 원에 금매로 내놓고 비트코인 2천만 원에 풀매수를 했다. 그때 당시 아빠가 이제 대장암에 걸리셨는데 이제 이 돈을 이제 10억까지 불린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1억이 팔고 지금 10억이 됐는데 어떤 심정이세요? 예? 지금 말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심정이 가슴이 너무 뜁니다.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했었고, 저는 대한민국 최초로, 저는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어필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21년도 최고점 가격도 맞추고, 시기까지도 맞췄어. 그 다음에 고점도 맞췄고, 저점도 가격까지도 15.5K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13K를 보고 있었지만은 달러 하락률에 의해서 13K, 달러가 20% 하락을 해서 15.5K가 왔을 때, 아, 이건 내가 원했던 가격이 왔구나 생각을 해서 15.5K가 바닥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2년도 9월 19일 날에 비트코인 13.4K가 최종적으로 최저점을 받고 15K가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달러 하락률이 20% 하락을 해서 13.4K가 이미 왔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숫자는 15.5K인데 그대로 이 가격에서 행보를 했어요. 근데 행보하는 동안 달러가 고점에 대비해서 9월달 대비해서 20%나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쇼츠 영상에서도 이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 분들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쭉 오르고 난 다음에 이게 장기 이평선 3일봉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터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깨질 것이다. 이거를 왜 어떻게 알았냐면, 이 기법이 왜 중요성을 알게 되었던 시기를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 자 봐요. 자, 역별이 완성이 되기 전에, 역별이 완성이 됐을 때 상승하는 거 이제 알잖아요. 그죠? 역별이 완성이 되어야 상승을 한다. 근데 이때 보시면 112일선 한 번 터치되죠? 두 번 터치되죠? 세 번 터치되고 난 다음에 날라가요. 그 중간이 112일선이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동평균선이 3일봉 112일선이 여러분들 평단가예요. 근데 이렇게 오르다가 한번 여러분들 평단가가 와요. 오케이, 여기까지 좋잖아. 그 두 번 오르고 난 다음에 또 세 번 와요. 그 다음 또 오르고 난 다음에 두 번 오고 난 다음에 또 세 번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중들의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매도세가 어때요? 여러분들 본전이 세 번이나 와요. 혹은 세 번 이상 오면 매도세가 많아지게 됩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있을 때 무렵에. 그 기법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이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적었던 저희 텔레그램 1월 3일 날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1월 5일 날 큰 시세가 뚜렷하게 펌핑이 될 것이다. 2월 8일 비트코인은 20K 이상 부근을 상승할 것이다. 세계 경기 침체가 되죠. 이게 다 맞췄어요. 앱토스가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들의 대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앱토스 코인도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대장 코인이 누굴까 했는데 이제 앱토스 코인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현물러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타점에서 3일봉 112선을 기준으로 잡고 들어가줘도 괜찮습니다. 약 반등은 나올 수 있을 때 알트장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은, 만약 깨지면 현금화를 하셔서 진짜 중요한 지지 레벨이 깨지니까 큰 폭락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3일봉 분석이라서 조금 장기적인 뷰다. 현물만 하시는 분들이 시장을 떠나서 896일선 비트코인이 7만 불 왔을 때 매매를 하시던가, 그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깨지면 역별까지 기다리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때까지 112일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하락장에 초입이 될 수 있다. 대응의 영역이었지만은, 이번에는 3일봉 112일선이 3번이나 터치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치고 만약에 종고점 뚫더라도 저는 매매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에서만 이제 단타를 할 건데, 이제 11월 달부터는 저희 선물방에 1만 달러 챌린지를 할 겁니다. 1만 달러를 저도 실제로 넣어서 1만 달러로 얼마를 만들기, 2만 달러 만들기,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가하실 분들이 더보기란에 들어와 주시고, 저희 OKX 코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매달 2-3천만 원 상금에 대한 규모로 수익률 대회와 거래량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 선물방에 제 코드로 가입하신 분들 선물방에는 온라인으로 제가 강의를 기법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결론은 3일봉 111선이 과거처럼 여기서 반등을 치더라도 만약에 반등을 치더라도 결국에는 3번 이상 터치됐기 때문에
깨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도 10월 16일 날에 비트코인 시즌 종료를 선언을 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대응의 영역이 아닌 확정의 구간이라고 못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물은 똑바로 가진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11선이 이탈이 되었지만은 여기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의 욕이 난무해지고 믿던 사람들도 숏에 대한 의심이 갈 정도의 무빙이 나오고, 거기서 탈락자들이 발생한다, 거기서 수익률이 정해진다. 그래서 이 방에서도 아마 다수가 처음엔 숏을 탔더라도 탈락자가 발생할 거다, 그걸 저는 3번을 봤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대한 대응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코인의 마지막 얘기인데, 코인을 제가 21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덧 30살이 되었는데 9년을 이 시장에 참가를 했는데, 9년 동안 이 차트를 보면서 인생에 대한 거를 철학적인 의미를 많이 저는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차트 안에서.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100%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 번 실패하면 그 성공에 대한 고점을 70%로 낮춥니다. 그러다가 한 번 더 실패하면 50%, 30%, 20%. 그래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꿈을 꿨던 것들이 지나오면 많이 낮춰져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와 변칙적 달성 없이 꾸준히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애초에 세운 비전에 죽는 순간까지 재도전할 수 있냐, 그게 바로 실패가 준비될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패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근데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면 내 노력을 100%를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노력을 100%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면 성공은 내 노력과 하늘의 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노력을 다했지만은 운이 따르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실패가 되지 않게 되면서 운이 안 따라줬구나,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지금 좀 많이 또 하락을 하네요. 10만 4천 불이 또 깨졌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 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